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관계 심리학. 배려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남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 아닌 강박이 되기도 한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나를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식당이나 가게에서 정당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도 죄송하지만 이라는 말을 하고, 회사 동료의 실수로 내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라며 내 잘못처럼 말한다. 타인을 돕거나 배려할 때는 마음이 편한데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다. 급기야 연인이 상처받을까봐 이별을 통보하지도 못하고 차라리 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우리는 강박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다가 정작 나를 배려하는 방법을 점점 잊어버린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을 내 탓으로 여기고 자책하는 게 더 편해지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당신은 오늘 하루,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책했는가, 또 그 자책으로 얼마나 괴로웠는가. 자책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 또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아침마다 정신없을 거면 5분만 더 일찍 일어나지 그랬니? 살 뺀다고 해놓고 이 시간에 떡볶이를 먹다니 나도 참. 이렇게 나를 시원하게 자책하고 나면 훨씬 더 우울해지고 짜증이 난다. 떡볶이 먹고 살찔 것만 생각해도 씁쓸한데 이런 자책들까지 더해지면 괴로운 감정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처럼 자책은 상처에 뿌리는 소금과도 같다. 겪은 일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몇 배로 키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내 상처에 내 손으로 직접 소금을 뿌린다는 사실이다. 물론 삶에서 어느 정도 자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자책은 내 모습을 냉정하게 평가해 자기 객관화를 돕고 부족한 내 모습을 개선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책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자책은 나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아니라 맹목적 비난이 되기 때문이다. 잘못한 게 없어도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들어도 그럴 리가 없다며 걸러내 듣는다. 내가 나를 언제나 비난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좋게 봐줘도 내가 나를 좋게 봐줄 수가 없다. 남 탓보다는 내 탓이 자연스럽고 습관적인 자책으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의 기저에는 대부분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다. 자존감, 정확한 표현으로 자아 존중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한다. 그러나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찾아내 자책하고 비난한다. 그 과정에서 익숙하게 경험하는 감정은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이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언뜻 비슷하게 보이나 작지만 큰 의미의 차이가 있다. 죄책감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 같은 마음을 의미하고 수치심은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느끼는 마음을 뜻한다. 그렇기에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돌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수치심이라는 이름의 마음의 성이 세워진다. 그리고 이 마음의 성은 꽤 단단해서 한번 지어지면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를 심리 상담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 한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저마다 생존에 유익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불안은 주변의 위협을 미리 대비하게 하고
분노는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해준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약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온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즉, 죄책감과 수치심이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죄책감이 과도하게 정립되고 수치심으로 내면화되었을 때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내 탓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예쁘게 봐주는 것에 마음을 좀 더 쏟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마인드셋. 1. 문제와 나를 분리하는 연습.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와 나를 분리해 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문제와 나를 분리하지 못하는 모습, 즉 자신을 문제아로 인식하는 것을 자아동질적이라고 한다. 반면 나와 문제를 분리해서 보는 모습, 즉 자신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을 자아이질적이라고 한다.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자아이질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여러 모습 중에서 어떤 문제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어려움에 빠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일부일 뿐이며 당신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2. 자존감의 시작은 근자감에서부터.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나는 근자감이야말로 자존감의 근간이 되는 아주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를 믿기 위해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없는 나를 보며 위축되었다. 내가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근자감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로 이어진다. 나를 믿는 것, 자신감도 마찬가지이다. 나를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3.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림의 떡인 이유. 인간의 마음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기분이 며칠간 지속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으로 몇 날 며칠 잠을 설치고 슬픔에 젖어 몇 년을 보내는 경우는 흔하다. 이것은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 인간에게는 불행은 쉽고 행복은 어렵다. 긍정적인 감정은 삶을 더 윤택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생존에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은 삶을 더 빡빡하고 재미없게 하지만 생존과 직결된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마음은 생존에 필수적인 부정적 감정을 더 잘 느끼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긍정적 감정은 적게 느끼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부정적 감정을 잘 느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다. 긍정적 마인드는 가까스로 붙잡고 있는 동아줄과 같다. 잡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놓치기는 쉽다. 그리고 한번 놓치면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한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마치 높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강물의 방향을 반대로 전환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생각을 짧게, 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더 깊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생각이 없는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멈춘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쉽다.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은 상상에서 일어나고 행동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초점을 생각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로 옮겨온다면 생각이 깊어져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 당신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우연이 더 많다. 당신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도 우연의 도움이 없다면 성취할 수 없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는 대부분 운의 영향이 크다. 혹시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운명론자처럼 느껴지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운명론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같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의 행동뿐이다. 다른 우연들도 통제할 수 없으며 결과도 통제할 수 없다.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우연이나 결과를 통제하려고 할 때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고민이 혹시 결과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그만하자. 대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